네, 안녕하세요. 저 취업의 모든 것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상 하나 준비하고 촬영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얘기예요. 어, 뭐 정치적인 이슈를 담고 있다거나 비정규직 차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뭐 이런 이념적인 이슈를 다루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저는 그 부분의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실제 회사에서 이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프로세스나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찬찬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기본 개념, 그러니까 정의는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비정규직이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는 고용 형태인데 일정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정규직 직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아래 보여드리는 네 가지의 고용 형태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만 이렇게 일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직, 기간제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계약직 직원이라는 겁니다. 요 분들은 우리 회사 소속인 경우에 우리 회사 소속. 그런데 아래 간접 고용인 경우에는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 고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닌 분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파견, 도급, 용역, 하청 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세하게 여기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견도 도급도 내가 그 회사에 소속된 건 아니고 다른 회사에 소속되었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일단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용직은 아실 거고 특수고용직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뭐 학습지 교사분들이나 레미콘 운전기사나 이제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데 뭐 저희한테 큰 의미는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대기업의 경우에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주로 공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1공장에는 정규직 직원들만 일하고 2공장에는 도급, 그러니까 타 회사에 도급 계약을 맺어서 그 타 회사 사람들이 우리 회사 공장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도급 계약이 적법 계약이 되려면 뭐 작업 장소랑 내용을 분리하고 이제 이런 몇 가지들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도급 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라는 회사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그분들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그분들은 현대자동차 직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사실상 현대차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받고 같이 회의도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제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공장인 별도의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각 부서에 파견입니다. 두 번째는 각 부서에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파견 근로자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고객 상담 직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파견 사원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견직 같은 경우에는 일정 업무만, 그러니까 파견 대상 직무가 법에 아예 정해져 있고요. 이러한 요런 직무만 파견직을 활용하세요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는데 정리하자면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도
대기업에서는 도급 계약이나 파견 계약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장도 계속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계속적으로 이 공장에 라인을 돌려야 되는데 정규직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에 일반 서무 직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고객 상담 직원의 업무가 계속 필요한데도 여전히 정규직을 뽑지 않고 계약직을 뽑지 않고 간접 고용 형태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업무량이나 물동량이 증감이 있어서 파견직이나 계약직 직원을 활용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활용해도 되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업무가 있을 예정인데도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능력이 있어도 향후에 정규직 전환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는. 된다 하더라도요, 거의 10% 미만인 경우가 많고 급여가 현저히 낮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해서 만약에 파견직으로 입사를 하시면 최대 2년간, 그러니까 2년 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거고요.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도 1년을 채우면 줘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이라든가 뭐 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도 5개월이나 11개월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수많은 공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런 절차를 갖춰놓고는 있어요.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러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회사 그 인트라넷 가시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에 이런 식의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가 사규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접도 보고, 면접은 뭐 현업평가도 보고, 인사팀 평가도 보고, 현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업적도 보고, 직무 수행 능력도 보고, 태도, 자질, 역량 등도 봐서 종합적으로 다 보고, 뭐 인성검사도 보겠다.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우리는 몇 점 이상이 되면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겠다라고 사실상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규정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말씀드렸듯 매우 낮거든요. 중견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열린 곳들이 많아요. 프로세스 자체가 그렇게 엄격하지도 않고 실제로 조금 더 인정이라고 할까요? 인정이라는 게 남아있는 곳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요,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열심히 학창시절에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막 하시다가 일정 시기를 지나니까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한 찰나에 어느 날 파견업체에서 연락이 오죠, 나한테. 내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곳에 내 연락처를 올려놓다 보니까 그 연락처를 통해서 파견업체에서 이쪽 회사가 있는데 면접 한번 보겠어요? 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당장 내 마음이 좀 급하니까 면접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내가 파견 계약을 맺고 들어간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그 대기업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나중에 파견 계약을 맺었구나, 그리고 나는 최대 2년밖에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에는 너무 늦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2년마다 계속 업체를 옮겨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파견 업체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계속 일하는 장소를 옮기면서 어렵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사장님 안 계시겠지만, 뭐 소규모 사장님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미래 사장님이 보실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만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비정규직을 뽑으실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라는 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이 예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만 비정규직을 뽑으시는 거는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데 그 일이 계속적으로 있는 게 분명한 직무는요. 정규직으로 뽑는 게 서로 윈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에 그만큼 로열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용한 직원의 로열티나 업무 집중도 등을 위해서도 가급적 계속적으로 그 일이 있다면 정규직을 뽑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동일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구직자분들이실 텐데, 먼저 면접을 보실 때 만약에 내가 파견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시게 되면 꼭 면접 때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인사팀에서 담당자가 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꼭 물어보시고 만약에 입사를 하셨다면 타 팀 직원에게 과거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지 이러한 히스토리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